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레인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량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레인저는 이렇게 플러시 타입으로 핸들이 되어 있고, 문 잠금 해제가 되면 플러시 타입의 핸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차량 실내를 보시면 현재 이 차량의 등급은 캘리그래피 등급으로 이렇게 무드등이라던가 안에 또 따로 앰비언트 등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 실내 시트와 색상은 브라운 베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죠. 이렇게 시동이 켜져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될 때는 이렇게 레디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EV 모드가 켜졌을 때는 이쪽에 EV라고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져 있기 때문에 EV 모드가 해제되고 가솔린 모드가 들어왔고요.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EV 모드가 켜졌다라는 걸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EV 등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주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1번, 2번으로 바로 불러오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장은 어떻게 하냐면 1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현재 이 시트에 있는 내가 시트 조절한 것과 핸들을 전동으로 조절했고 사이드 미러까지 내가 완벽하게 조절했다면 1번으로 꾹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누군가 시트를 이렇게 만지셨더라도 핸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했다고 하더라도,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바꿔놨다 하더라도 내가 1번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시 1번 아까 내가 저장했던 세팅한 값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놓은 상태에서 기어를 후진을 놓으신다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하향 연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파킹해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하향 연동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걸 가운데다가 맞춰놔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접는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고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요 왼쪽과 오른쪽을 한쪽으로 설정해 주시고 요걸로 사이드 미러 각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문 열림, 문 잠김 버튼, 그리고 창문과 그 뒤에 이렇게 차이드락이 달려 있습니다. 차이드락 버튼이고요. 불이 들어와 있다면 실내 안에서는 뒷좌석이 절대 창문과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제해 주셔야지만이 창문이 그리고 차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후면에 있는 저 커튼을 전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저절로 내려가게 되고요. 다시 전진 기어를 놓고 달리다 보면 다시 따라서 올라오니까 한번 눌러 놓으시면 다시 또 누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룸밀러로 뒤에를 보셨을 때 저녁에는 저 후면에 있는 커튼이 사실 시야를 많이 가리고 시야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좀 내려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후면에 있는 전동식 커튼은 사실 더운 여름에만 차양막처럼 쳐주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들, 사실은 거의 만지지 않는 버튼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어요. 얘는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오토에다 놔져 있는 상태인데 헤드램프나 미등 이런 것들이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잖아요. 이제 어두워졌을 때 우리 헤드램프가 켜지고 얘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높낮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0으로 놓고 맞춰 놓으시면 가장 높은 단계의 헤드램프 위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반대로 1, 2, 3으로 할수록 헤드램프는 더 아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헤드램프를
안개등처럼 더 아래로 내려보는 단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제가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더니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어요. 현재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푸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반대로 당기지 않고 밀어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에서 전진 기어나 후진 기어를 넣으면, 현재는 P단으로 되어 있죠. 자, 전진 기어나 후진 기어를 넣으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저절로 해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한동안 달렸어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홀드키 해서 트렁크 버튼입니다. 꾹 눌러서 트렁크를 열어주시고, 자, 한번 누르면 트렁크가 바로 뒤에가 열렸죠. 다시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닫히는데요. 그랜저 모델은 트렁크 닫힌 버튼을 3초 동안 꾹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문이 닫힙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은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등이 들어와요. 계기판에 노란색 등 점검하세요, 확인하세요. 자, 제가 지금 기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70km밖에 못 간다고 주유하라고 주유 경고등 노란색 불. 얘는 이 버튼을 눌렀다 껐다 하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 작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바퀴를 서로 다른 속도로 굴러가게끔 하는 장치를 꺼버리겠다. 그럼으로써 혹시라도 뭐 진흙이나 모래사장, 눈이 너무 많이 쌓인 곳에서 내 한쪽 바퀴가 헛바퀴를 돌아서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앞바퀴가 헛돌아서 못 나올 때 얘를 눌러서 그 구간은, 위험한 구간을 양쪽 바퀴가 똑같은 속도로 굴러가게 해서 팡 치고 나오도록, 그 위험한 구간만 탈출하도록 만든 버튼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행하실 때는 당연히 눌러서 이렇게 꺼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험할 때만 누르시는 건데, 사실 이 자동차가 워낙에 똑똑해서 위험한 구간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바퀴 운행을 잘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 버튼은 12V 배터리 리셋이라 그래서 현재 이 차량을 시동을 켜게 하거나 전자장치들을 가동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배터리 말고 12V짜리 배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혹시라도 이 차가 방전될 것 같으면 시동을 한 번 정도 켤 수 있는 전력량을 세이브한 상태에서 차량을 전력을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이 안 열리실 수도 있고, 혹은 문은 열리는데 와서 시동을 켜도 시동 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뭐 만약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문을 열고 차량에 타신 후에 뭐 점프하는 방법도 있겠죠. 앞에 본네트 열어서. 그렇지만 이 버튼을 일단 한번 5초 동안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시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여기 경고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 차가 시동을 딱 한 번 걸어줍니다. 그 이후에는 절대 바로 시동을 끄시면 안 되고 20-30분 정도 차량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될 때까지 계속 시동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버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니까 어때요?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왜 만질 필요가 없나요 하시는데요, 이 차량을 파킹을 누르고 어딘가 정차하셨을 때 얘가 경사로네요 라고 느끼게 된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자기가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막 채우시거나 하지 않으셔도 얘가 자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인지를 하고 체결하기 때문에 많이 만지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들에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에코 모드일 때, 지금 제가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 에코 모드로 바꿔놨어요. 에코 모드일 때 여기는 지금 그린이라고 나오죠. 이 그린은 사실은 나중에 자동차 설정할 때 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웬만하면 대기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EV 모드로 주행하세요 라고 하는 드라이브 모드가 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설정해놔서 에코라고 안 뜨고 이렇게 그린이라고 뜹니다. 이 그린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에코 모드인 거예요. 이때도 제가 D 드라이브에 놓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쳐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D 드라이브가 숫자로 바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2단에서 더 많이 안 올라가냐면 RPM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션을 바로 올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수동 모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수동 조절하셔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걸 쓸 일이 있나요? 당연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길이나 혹은 폭설이 와서 내가 D드라이브 놓고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속도가 붙네 하실 때는 이걸로 속도 조절을 하시기 되게 용이합니다. 혹은 블랙아이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엄청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획 돌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를 먼저 다다닥 쳐주셔서 뭐 7단, 8단으로 다니시다가 1단으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엔진의 회전수가 줄어들면서 엔진 브레이크가 먼저 시작되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래 지금이라도 밟아야겠다라고 하실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보다 엔진 브레이크를 먼저 걸어서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춰주신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라 차가 그 블랙아이스나 미끄러운 구간, 수막 현상 이런 곳에서 팽팽 돌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파킹에다 놓고 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보시면 대부분 차량을 반자율주행과 비슷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앞차와의 거리를 재면서 내가 100km를 놨다 하더라도 80km짜리 차가 내 앞에 들어오면 80km 차의 속도에 맞춰서 그 차와 앞차와의 거리를 이 버튼을 통해서 4단계로 조절하면서 크루즈 컨트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지금은 D드라이브가 아니어서 안 나오지만 여기에 키로수가 찍히게 되고요. 키로수를 변경하는 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버튼 위아래로 내리면서 속도, 기준 속도, 내가 설정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한 번 올리실 때마다 1씩, 한 번 내릴 때마다 1씩 움직이고요. 꾹 눌러주시면 10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10, 위로 10 꾹 눌러주시면 조절이 가능하니까 크루즈 모드를 많이 써보시면 연비 절감도 되고 또 주행하실 때 피로도도 많이 떨어지실 겁니다. 자, 얘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 보조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저렇게 계기판에 핸들 모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차선과 차선 사이에 차량 모양이 있는 건 얘는 뭐냐? 내 차가 60km 이상 달리면 앞에 있는 센서,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해요. 차선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60km 이상에는 얘가 초록불로 바뀝니다. 이렇게 헤드램프나 미등처럼 순기능들, 운전할 때 좋은 기능들은 초록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는 초록불이 되면서 차선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차선을 자꾸 밟으려고 한다? 핸들을 반대로 얘가 넣어줍니다. 차선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 보조해 주겠다는 기능이고요. 얘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얘만 켜졌을 때는 차선이 넓은 경우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넣어줘서 다시 반대로 가다가 또 반대쪽 차선에 걸려서 다시 오른쪽으로, 그래서 차선 폭이 넓은 곳에서는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때 얘까지 켜주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차선의 중앙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서 얘는 키로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0km 때부터도 초록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앞 차량을 인식하거나 혹은 차선을 인식했을 때 그 중앙을 유지하고 앞 차량의 중앙을 추종하도록 앞차의 가운데 부분을 따라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도로 혹은 조금 늦은 속도로, 낮은 속도로 갈 때는 조금 핸들이 이렇게 좀 뻑뻑하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 뭐랄까 간섭이 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전하게끔 운전은 해주지만 핸들에 대한 개입은 조금 더 있다. 그래서 얘를 눌렀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에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저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도 꺼져버려요. 노란색은 꺼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시스템이 켜지게 되고 현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초록불이 안 들어온 겁니다. 조건은 60km 이상으로 주행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뉴 버튼이에요. 가운데에 누적 정보,
한 번 더 눌렀더니 나침반,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여기에 경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안내들이 나오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 얘는 또 운전자 주의 경고에 대해서, 특히 OK 버튼을 길게 누르라고 방금 메뉴가 한 번 떴었죠.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OK 버튼 길게 누르래요. 여기 보시면 위아래로 돌리면 스크롤 하는 거고, OK 버튼은 꾹 눌러주시면 OK 버튼이 꾹 눌러주면서 바로 운전자 보조 세팅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내 차량이 차선을 잘 인식했는지, 뭐 앞에 옆에 어딘가에 내 센서를 통해 차량이 어디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주행 중에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신 분들, 지금 보시면 제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저기 0km, 그리고 여기 이 도로에서의 주행 속도, 경고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떠 있죠. 여기에서 차선을 인식했는지, 어디에 뭐 다른 차가 달라붙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연비에 예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 정보 혹은 위로 올려보면 요걸로, 요 다이얼로 돌리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하얀 점이 이렇게 스크롤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가운데 있는 요 화면을 조정하시는 건 요 버튼과 요 다이얼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미디어를 조절할 때 쓰는 볼륨 조절과 전화 받는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을 통해 어떠한 뭐 DMB 라디오, 어떤 블루투스 오디오, 폰 프로젝션 이런 것들을 로테이션을 돌려주는 버튼이에요. 얘는 음성 명령어, 그리고 얘는 노래를 다음 노래 혹은 주파수를 다음 주파수, 이전 주파수 돌려주는 목록 조절. 여기 있는 다이얼도 위아래로 돌림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량 조절. 누르면 음소거, 노래는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한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소거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는 즐겨찾기 버튼, 얘를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을 바로 실행해라 라고 한 가지로 즐겨찾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어부터 좀 설명드리면, 음성 명령어가 이렇게 전체 기능이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딱딱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파란색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 기능이 실행됩니다 라고 하는 필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 세차 모드 켜줘, 창문 열어줘, 조수석 창문 열어줘, 썬루프 열어줘, 트렁크 열어줘, 닫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뭐 2단으로 켜줘, 1단으로 켜줘, 뒷좌석 후석 열선 시트 꺼줘, 이런 식으로 다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드 버튼은 저는 지금 현재 블루투스 오디오만 켜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다시 세팅하는 요 화면이 뜨게 돼 있습니다. 즐겨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얘를 맵, 지도가 보이도록 설정했는데, 바꾸고 싶다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다시 세팅하는 화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화 받는 버튼, 끊는 버튼. 근데 전화 받고 끊고를 정확하게 눌러주셔야 해요. 받는 거는 어차피 내가 받으려고 눌렀지만, 끊으려고 하실 때 안 끊고 조그만 소리로라도 아이고 얘는 필요할 때만 전화해, 이런 멘트 하시잖아요. 마이크 감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상대방 귀에 팍팍 꽂힙니다. 꼭 눌러서 전화 끊는 거를 좀 생활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럼 방식의 기어봉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이쪽 가운데에 기어 변속 버튼이 없어요. 전자식 버튼이지만 이렇게 컬럼 방식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앞으로 D 드라이브, 그리고 후진은 뒤쪽으로. 직관적이에요. 앞으로 가고 싶을 땐 앞으로 돌리고, 뒤로 가고 싶을 땐 뒤로 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중립 기어로 바꾸고 싶으시다. 원래 시동 끄면 중립으로 놔도 전자식, 자, 해볼게요. 자, 살짝 반만 제끼시면 N단이 되거든요. 지금도 N단이죠. 근데 제가 시동을 꺼볼게요. 시동을 껐더니 어떻게 됐어요? P단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시동을 끄시기 전에 무조건 해제하셔야 합니다. 강제로 해제. 아까 브레이크 밟고 제가 미르라고 그랬죠. 자, 강제 해제하고 P단입니다.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제가 N단으로 반만 제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N단으로 전환됐어요. 자, 이중주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시동을 꺼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먼저 끄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무조건 해제해 놓고 먼저 얘를 완전히 제끼지 마시고 중간 부분으로 제껴 주시면 중립 기어에 들어간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는 무조건 여기에 있는 스피커 모양 여기에서 조절되세요. 안내 음성과 안내 효과음, 과속 카메라 같은 것들에 대한 효과음이 바로 여기에서 조절되시는 건데 최초에 차량이 출고되면 10으로 맞춰져 있어요. 생각보다 음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음량으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 여기에 만약에 체크를 하시면 내가 노래를 아무리 시끄럽게 틀었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에 안내가 멘트가 나올 때는 노랫소리가 줄어들고 안내 멘트가 우선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침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현재 가능한 여러가지 모드의 내비게이션 모드가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2D로 보는 게 더 좋아서 이걸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다른 이제 팝업으로 되어 있는 위젯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스크롤해서 더 넓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차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끌어와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화면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주행 중에도 제가 계속 볼 수 있어요. 제 화면, 이 차량의 앞에, 옆에, 뒤에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크게 보고 싶다? 화면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전차 화면 버튼 눌러주시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바로 들어와요. 이 버튼은 사실 여기에 카메라 모양, 얘 눌러주시면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손이 더 가까운 쪽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버튼들은 홈과 셋업 양쪽에 있는 버튼들이 가장 중요한 버튼들입니다. 홈은 이 차량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요. 세팅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 차에서 있는 어떠한 기능들을 실행하겠다 할 때는 홈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에서 내가 무언가를 설정을 바꿔서 세팅을 바꾸겠다 하실 때만 셋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홈에서는 지도, 블루투스 오디오, 미디어저,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내 차량의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이브리드가 지금 연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내가 현재 누구랑 통화를 했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본인들이 원하시면 보시면 되고요. 폼 프로젝션은 현재 그랜저는 폼 프로젝션이 무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한 핸드폰이다. 그러면 같이 연결하셔서 티맵이나 뭐 멜론 이런 화면들을 쏘실 수 있는데 제가 써보니까 티맵을 이용하면서 전화가 왔을 때 현재 전화기에서 전화하고 있는 그 화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호환성이 아직은 조금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차차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네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다 유료 서비스고 주행 중에는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행할 때는 영상이 보이시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음성 메모, 내가 원하는 거 음성 메모 하실 수 있고요. 빌트인 캠, 현재 저는 이제 빌트인 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빌트인 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예전 뭐 다른 이제 사제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처럼 1분 단위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동을 켜서 쭉 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사고 났던 게 몇 시쯤이지 이렇게 땡겨서 그 사고의 시간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몇 킬로로 달리고 있었는지, 어떠한 기어를, 변속 기어를 넣고 있었는지, P단이었는지 R이었는지 D였는지, 깜빡이를 내가 켰는지 안 켰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녹음돼서 지금 들리고 있는 거 들리시나요? 녹음 기능까지 앞, 뒤로 QHD의 고화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을 때의 민감도, 그리고 내 위치와 위도와 경도가 정확히 찍혀서 앞뒤로 화면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 영상을 내가 핸드폰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차량에서 빌트인캠 설정에 들어가셔서 앱 연결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빌트인캠 동그리가 들어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이 차량에서 쏘게 되고요. 비밀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대요. 자, 비밀번호 설정에 들어가셔서 10자리의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OT까지 쓰고 항상 느낌표 하고 한 번 더 확인으로 1Q2W324ROT
하고 느낌표 하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등록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활성화해 주시고 우리 블루링크 어플 빌트인 캠 메뉴에 들어가셔서 앱 연결을 같이 해서 영상 확인으로 들어가시면 이 비밀번호를 치시고 와이파이로 얘한테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블루링크 어플 안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고 핸드폰에 저장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나는 핸드폰에서 저장 안 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요. 여기 스티커를 제끼시고 젖히시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내서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제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마이크로 SD 카드를 꺼냈다 뺐다 하면 뭐 기계기 때문에 고장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으로 저장해서 쓰시는 게 누군가한테 문자로 보내줄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그게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고 설정이 바로 여기 있는 셋업 버튼, 하이패스, 내가 어디를 지나갔고 언제 결제했고 이런 것들 보실 수도 있고요. 세차 모드, 자동 세차 들어갈 때 사이드 미러도 저절로 접혀주고 와이퍼도 작동하지 않게끔 한 번에 모든 세팅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시작하면 이 기능들이 싹 다 이루어지고요. 다시 해제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날씨, 뭐 캘린더, 스포츠 이런 것들 확인 다 가능하시고요. 캘린더는 블루링크에서 내가 설정한 일정들도 이 자동차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발렛 모드. 이 차량을 혹시라도 어느 공항이나 호텔에서 발렛을 맡기는데 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내 차에 있는 개인정보가 누군가한테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일회성으로 비밀번호 한번 저장하시고 추가로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면 발렛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블루링크에 발렛 모드가 실행됐다라고 안내가 뜨고요. 어떠한 사람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 개인정보를 볼 수 없어요. 최근 목적지,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절대 볼 수 없고요. 내 블루링크 어플의 지도에 내 차가 어디로 갔는지도 다 찍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내 차를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발렛 모드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카페이와 카톡은 아직까지는 크게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페이는 내 차가 하나의 카드가 돼서 어딜 갔을 때 저절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뭐 지문 인식을 하든 비밀번호를 눌러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카톡 IoT를 통해서 내가 집에 있는 뭐 전자장치들, 가스, 뭐 조명, 문 잠금, 도어락 잠금, 열림 이런 것들도 제어할 수 있도록 향후 많이 발전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진단 눌러서 내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뭔가 뭐 소모품 교환할 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주는 거고요. 알림은 내 차량에 혹시라도 뭔가 공지사항이 생기면 본사에서 여기 알림으로 띄워줍니다. 매뉴얼은 이 QR코드를 찍으셨을 때 웹 매뉴얼을 통해서 내 차량의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차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맵 버튼 눌러서 항상 내비게이션 화면 볼 수 있고요. 서치 눌러서 어딘가를 갈 때 이렇게 검색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어떠한 핫키 혹은 빨리 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저장되어 있고 최근 목적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 목적지 누르면 또 더 자세하게 최근 목적지를 고르실 수 있고 주변 검색, 등록 지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버튼. 미디어를 눌러서 내 핸드폰에서 혹은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소리는 뒷좌석에서 애들이 잠 안 자고 떠들어요. 좀 한번 재워야겠다 틀어주시면 너무 잘 잡니다. 좀 살짝 힐링하는 그런 음악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실행 가능한 미디어들이 쭉 이렇게 아이콘에서 뜨고 있고요. 뭔가 연결이 안 됐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음영 표시되어 있어요. 요 시크 트랙 버튼은 여기에 있는 목록 조절 버튼과 같이 어딘가 이제 라디오 같은 것들을 혹은 음악을 틀은 미디어에서 목록을 넘기거나 다음 주파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는 버튼이고요. 요 별 표시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저는 현재 얘를 폰 프로젝션으로 해놓긴 했는데 차량에서 폰 프로젝션을 자동 연결하는 거는 일단 막아놨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고 싶다 이렇게 꾹 눌러서 또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기억 꼭 해주시고요. 자, 이 셋업 버튼은 차량의 설정을 다 바꿔주는 버튼입니다.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차량이 출고될 때 필요한 기능들은 다 거의 세팅이 돼서 나와요. 이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몇 가지들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 자, 운전자 보조에서 나머지들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특히 주행 편의,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도 다 되어 있고, 자, 뒤로 갈 때는 요 버튼, 주행 안전에서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 다 켜져 있습니다. 당연히 켜져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그리고 속도 제한에 대해서도 속도 제한 경고, 속도 제한 보조를 해 놓으시면 우리가 도로에서 속도 제한하는 그 수치만큼 얘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 경고로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속도 오프셋 설정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혹시 몰라서. 자, 그리고 주차 안전에서는 서라운드 뷰 자동으로 켜지면 좋겠죠. 주차거리 경고 시에. 그러면 주차거리 경고를 나는 저속 주행 시 자동으로 앞에 있는 전방 주차 센서도 켜줘 라고 바꿔주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현재 뭐 내가 지금 새로 산 차가 기존 차보다 훨씬 더 커졌을 때 차폭이나 이 앞에 있는 전방에 이 범퍼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켜주시면 가까워졌을 때 저속으로 갈 때 삐비빅 삐비빅 하고 알려주니까 되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 이 차에 완벽하게 익숙하게 되어 있어서 켜놓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운전자 보조. 자, 드라이브 모드. 사실은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파워트레인, 뭐 스티어링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실 수는 있는데 굳이 이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에코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해서 저는 마이 드라이브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린 모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대기 환경 보호 모드라 그래서 탑승자 및 보행자를 위해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최대한 EV 모드로 주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성주행 안내. 관성주행은 친환경 차에만 들어가 있는데 내가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고 있을 때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입니다. 앞에 어차피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상황이 있어요. 뭐 우회전하든 좌회전을 하든 톨게이트를 지나가든 그럴 때 얘가 관성주행하세요 하고 띠링 하고 관성주행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엑셀을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엑셀에서 발 떼시고 항속주행 해주시면 좋아요. 관성주행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패스는 이렇게 하이패스 음량 조절이라던가 결제 표시 내역들 알 수 있는 거고, 빌트인 캠은 지금 설정을 누르면 녹화 중지되고 설정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아까 설정을 하는 거 어느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나중에 다른 컨텐츠로 이 빌트인 캠 컨텐츠를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조 장치는 외부 공기 차단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터널 구간 들어갈 때 창문도 저절로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트. 아이고, 공조해서 자, 자동 환기, 실내 환기 알아서 환기해주는 기능들, 습기 발생했을 때 창문 습기 발생하면 앞유리 습기 발생 방지 이런 것도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만지실 필요 없는데 요 공조 연동 자동 제어라 그래서 바깥 공기가 너무 춥거나 혹은 너무 더울 때 열선과 통풍 시트를 운전석을 켜준다는 거예요. 핸들 열선도. 그런데 좀 간섭이 심합니다. 내가 안 켜고 싶은데 자꾸 켜지니까 출고할 때는 다 해제되어 나와요. 필요하신 분들 눌러주십시오. 자, 시트는 아까 요게 바로 아까 공조에서 눌렀던 그 자동 제어랑 똑같이 되는 거고요. 승하차 편의, 우리가 시동을 끄고 내릴 때 시트가 앞뒤로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조수석까지도 승하차 할 때 핸들까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십니다. 그리고 시트 스위치 알림이 저희가 이제 여기 시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특히 이 에르고 모션 시트는 이렇게 검정 색깔 버튼들까지 들어옵니다. 또 럼버 서포터를 허리 이 럼버 서포터 요거를 더 내 몸 쪽으로 조여주거나 더 넓게 펴주거나 하는 버튼도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트를 더 연장하는 연장 버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앞에 있는 조그마한 버튼을 조절하면, 그리고 얘는 직관적으로 시트를 앞, 뒤 혹은 뒤를 잡아주시면 위, 아래, 앞을 잡아주시면 시트의 각도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
허리 요추 지지대를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나오게, 더 아래로 내려가게, 더 들어가게 해서 허리 방석 같은 거 허리 쿠션 같은 거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릴렉스 컴포트 시트라 그래서 뒷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핸들도 위로 올라감과 동시에 시트가 이렇게 뒤로 막 누워버립니다. 좀 편하게 차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든 버튼이고요. 다시 앞에 버튼 눌러주시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에르고모션 시트에 있는 우리 그 시트와 엉덩이 부분과 허리 부분에 공기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서 얘를 눌러서 에르고모션 시트 골반, 허리, 전신, 골반과 허리를 다 같이 이 공기주머니가 내 몸을 꾹꾹 눌러주면서 스트레칭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실 때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버튼들을 이 스위치 조작 알림으로 해놓으면 어떠한 기능이 실행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얘 터치 및 조작 알림에 들어가시면 제가 손만 갖다 대도, 제가 조절하지 않아요 지금, 어떠한 버튼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되게 신기하죠. 이 뭐 정전기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만 갖다 대도 이거는 어떠한 버튼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에 많이 익숙하지 않고 내가 이 시트에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위치 터치 및 조작 알림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라고 해서 본인의 뭐 신체, 키, 그리고 체중, 네, 제 신체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자세 분석하면 내 신체 사이즈에 맞게 자세를 바꿔줘요. 그래서 원하시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서포트라고 해서 이제 스포츠나 혹시 고속 주행 시에 눌러주시면 얘가 알아서 시트도 좀 아래로 내려가면서 내 몸의 럼버 서포터 부분을 또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고모션 시트를 이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들인데, 세기, 뭐 작동 시간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자세 보조라고 해서 저는 이거 눌러놨는데요. 1시간 주행하다 보면 저절로 엉덩이와 허리 얘가 또 다시 켜져요. 내가 누르지 않아도. 그리고 주행 중에 허리를 또 30분이나 1시간마다 또 이렇게 보호 모드로 켜줘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르고모션 시트 있는 분들은. 자,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이 현재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게 노란빛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웬만하면 빨간색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구간이 들어가면 혹시라도 과속을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 얘가 빨간불로 바뀝니다. 빨간불로 해놨을 경우에, 무드등을 빨간불로 해놨을 때는 이 효과가 조금 더 절감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빨간색은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스코트 헤드램프, 하이빔 보조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만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이제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어,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라이트로 되어 있던 것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도어 디지털 키 편이 나오는데요. 도어에서 자동 잠금 해제를 시동을 끌 때로 이렇게 처음에 차량이 출고되면 세팅이 되어 있는데, P단 이동할 때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차량을 멈추려고 P단을 누르면 알아서 문 4개가 잠금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중 보시면은 뭐 스마트 키 갖고 차에서 멀어지면 문이 저절로 잠깁니다. 접근하면 저절로 잠금 해제되면서 플러시 도어가 앞으로 확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좀 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키를 가지고 뒷좌석 저기 그 트렁크 쪽으로 가면 저절로 트렁크가 삐 소리가 나고 팍 하고 열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꾸 키를 가지고 뒤로 가지, 무서워서 못 가요. 자꾸 열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고할 때는 이게 해제되어 있다라는 거 필요하시면 꼭 체크하십시오. 자, 원격 창문 제어도 블루링크를 통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 기능을 하려면 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디지털 키, 우리가 차량에 출고되면 트렁크 쪽에 이렇게 NFC 카드 키가 있어요. NFC 카드 키가 있는 분들은 NFC 카드 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무선 단자에다가 얘를 벗기시면 여기에 파란 색깔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를 여기에 올려놔 주시고 등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 키를 2개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최초 등록하실 때는. 그래서 차량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이 안에 있는 파란 키를 문 손잡이 바깥에서 문 손잡이 가운데다 갖다 대시면 문이 열리고, 무선 충전 단자에 다시 올려놓고 시동을 키시면 키가 없어도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스페어 키로 지갑에다 하나 갖고 다니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키. 우리가 블루링크에서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똑같이 차 키가 있을 때 여기에서 스마트폰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S23 플러스라서 UWB 광대역 블루투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문에다가 이 핸드폰을 갖다 대지 않아도 가까이만 오면 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여기 무선 단자에다 핸드폰을 올려놓지 않아도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UWB가 되어 있는 핸드폰을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제 만약에 핸드폰을 바꾸신다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NFC 모드보다는 UWB 모드로 차량의 시동을 껐다 켰다 문 잠금 열림 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의사항에 가시면 후석에 승객 알림, 뒷좌석에 누군가를 놓고 문을 잠갔다. 그럼 그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안에서 적외선을 통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블루링크에서 알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무선 충전 단자가 쓰기 싫어요. 얘 눌러주시면 무선 충전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눌러주셔야지만,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무선 충전이 되면서 여기에 무선 충전이 된다고 알림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량을 세팅을 할 수 있고, 자, 차량 세팅이 끝났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내비게이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신 분들, 내가 여기에서는 속도를 당연히 볼 수 있지만 내비에서도 보고 싶다, 요거 눌러서 내비게이션 왼쪽 위에서 차량 속도 보이게끔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경로 안내, 경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 화면이 저희가 클린 라이트, 클린 다크, 클래식 라이트 이런 식으로 테마가 좀 바뀝니다. 저는 클래식 라이트는 예전 우리 그 내비게이션이고, 클린 라이트는 좀 더 여기에 색감이 좀 많이 없어지면서 좀 모던한 느낌 좀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가 뭐 공원이고 어디고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 특히 이제 택시 운전 하신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라이트로 놓고 다니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더 많은 지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기 연결, 사운드 이런 것들 누르셔서 핸드폰도 연결하시고 사운드 이런 것들 음질 같은 거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자 프로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링크를 가입하시면 사용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링크를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용자 프로필 들어가셔서 본인 블루링크의 계정과 연동을 해주시고요. 연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차가 세팅이 초기화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기능들을 연결하시면 좋아요. 프로필을 내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해 주셔야 기기가 내 프로필에서 연동이 됩니다. 최초에는 게스트 모드로 되기 때문에 게스트 모드에서 기기 연결한 것과 다시 프로필을 바꿨을 때의 기기 연결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뭐 음성인식, 화면 구성,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다 눌러보시면 금방금방 아실 수 있고, 자, HUD가 있는 분들은 여기 클러스터 HUD에서 영상 조정에 들어가셔서 높이 이런 것들 조절하셔서 본인 키와 이 앉은 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블루링크 뭐 일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온 버튼, 우리가 공조장치를 켜고 싶을 때 온 버튼 누르셔도 되고 온도 조절해 주셔도 켜지고, 요 바람개비를 눌러서 손으로 풍량 조절해 주셔도 켜집니다. 끌 때만 이 오프 버튼 눌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거고, 온도 조절, 풍량 조절, 핸들 열선 2단 조절, 바람이 나오는 통풍구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요 앞으로 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아래를 쏘면 밑에 있는 먼지를 내가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앞으로 바꿔주시면서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승석 온도 조절과 시트 조절, 그리고 여기 오토를 누르셔서 여기 불 들어온 단계별로 얘가 바람 세기를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쓸데없이 많이 쏘고 시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토를 쓰시는 것보다 이 풍량 조절 쏘셔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요. 자, 친환경차 하이브리드만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 온리, 얘를 눌러주시면 운전석 쪽 공조장치만 작동하고요. 나머지는 다 꺼집니다. 뒷좌석까지. 그래서 드라이버 온리를 누르셔서 혼자 운전하실 때 굳이 다 키면서 기름을 낭비하실 필요 없잖아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에어컨 프루샤, 에어컨을 작동할 때 눌러주시면 되고요. 싱크 버튼, 혹시라도 운전석과 동승석 온도가 다른데 동승석에 있던 분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는 싱크 버튼을 눌러서 온도를 운전석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드라이버 온리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공조장치를 끄실 때는 오프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버튼은 눌러주시면 시트의 열선과 통풍 시트 작동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동승석, 뒷좌석 열선 시트.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CS 20인치 휠 요것만 옵션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가솔린 모델에만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뒷좌석 밑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라던가 뒷좌석을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달 수가 없습니다. 내기수는, 외기수는 앞에 김서림 방지, 뒷유리 열선과 사이드미러 열선 같이 내재되어 있는 버튼.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버튼의 테마가 노멀 테마입니다. 근데 얘를 눌러서 심플 테마로 바꾸면 뭔가 화면 구성이 또 따로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이것도 내가 또 이제 원하는 대로 막 버튼들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 이렇게 또 이렇게 핫키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써봐도 노멀 테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면서 써셔도 되는데 요걸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토홀드 기능. 오토홀드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에 오토홀드라고 불이 들어왔어요. 자, 오토홀드일 때 제가 D 드라이브로 바꾸면 오토홀드에 불이 들어왔어요. 초록불이 이제 실행이 됐다는 뜻이죠. 조건이 충족돼서. 자, 제가 브레이크를 지금 밟고 있는데 발을 떼보겠습니다. D드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앞으로 가지 않아요. 엑셀을 밟아줄 때까지 차량을 절대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토홀드가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구간에서 쓰시면 좋냐면, 가사서사를 엄청 많이 반복하는 구간에서 브레이크 밟고 있기 너무 피곤해요. 그럴 때 오토홀드를 켜주시고 완전 정차를 하게 되면 이게 초록불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쉬는 거예요. 앞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앞차가 출발했어요. 얘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있고,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앞차 출발했다, 엑셀 톡 밟고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멈췄어요. 브레이크 밟고 완전 정차 하신 다음에 얘가 또 초록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다서다 많이 반복하는 구간에서 되게 피로할 수 있고 오른쪽 무릎이 되게 아플 수 있는데, 얘로 인해서 운전 피로도도 줄어들고 되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는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오토홀드 기능을 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고 키거나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킬 때는 그냥 브레이크 안 밟아도 이렇게 준비 단계로 들어와요. 끌 때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방에 있는 주차 센서가 현재 작동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D 드라이브를 놨을 때 얘가 전방에 있는 센서가 사람들이나 뭐 차가 있거나 물체가 있으면 삐비빅 삐비빅 하고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 내가 지금 차를 잠깐 세워놨는데 소리 들을 필요 없다 하시면 꺼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후진 기어를 넣으면 얘가 주차하시려나 보다 하고 전방 센서 바로 작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후진 기어일 때는 눌러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버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 아까 서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막 고속 주행 시에 룸밀러로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에 저 유리로 교통 상황을 보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얘를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엄청 크게 보이면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교통 상황을 보실 수도 있고요. 얘를 짧게 누르는 게 아니라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지금 시스템 미작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도로 경사가 가파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평지였으면 원격 전후진 모드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려서 내가 차 키로 앞, 뒤로 차량을 원격으로 전후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원격 전후진 모드가 켜진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충전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충전구는 투인원 충전구고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뀝니다. 흰색일 때는 초급속 충전, 그리고 눌러서 노란불일 때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USB-C형으로 꽂아주시거나 핸드폰을 여기다가 USB 포트로 꽂아주시면, C형 C2C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윈원으로 쓰실 수 있고, 얘는 눌러도 바뀌지 않아요. 눌러지지도 않고요. 그냥 초급속 충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무선 충전 단자에 올려놓으시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얘는 UVC 살균 누르면 불이 들어왔죠. 그럼 어디에서 되느냐?
그리고 센터 콘솔에서 됩니다. 센터 콘솔에 여기 보시면 UVC 살균하는 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 놓으셨을 때 저 살균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살균 모드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여기 센터 콘솔에 뚜껑 여시면 바로 꺼져요. 그리고 이거 뭐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요 푸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너무 지저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컵홀더에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요 컵홀더 바를 이렇게 제껴서 넣을 수도 있고 다시 불러오게 할 수도 있어요. 뒤쪽 거는 여기 버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가 여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이 트리거 버튼을 통해서 하이패스 카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넣으실 때는 이렇게 이 IC 칩이 더 위로 가고 마그네틱 선이 나를 보게끔 해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정상 삽입됐다고 나옵니다. 빌트인 캠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고요. 한번 누르시면 수동 녹화 모드, 이제 따로 이 영상을 내가 저장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찍는 건 따로 수동 녹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목적지만 인식하는 명령어예요. 검색된 장소가 없습니다. 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목적지만 인식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어딜 갈 건지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 SOS 버튼은 누르셔서 긴급구조센터와 통화를 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셨을 경우에 내 위도와 경도가 정확히 찍혀서 긴급군환센터와 통화가 되고요. 이 기능은 블루링크를 무료로 사용하는 5년 동안 꾸준히 다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정말 산간오지 혹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섰는데 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럴 때 얘 누르셔서 보험회사한테 내 위치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썬루프 2단 조절이고요. 한 번만 누르시면,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헤드라이닝만 뒤로 넘어가게 되고요. 완전히 뒤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썬루프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다시 살짝 한 번만 눌러주시면 썬루프만 닫힌 상태로 이렇게 개방감 있게 헤드라인이 이렇게 뒤로 간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완전히 또 앞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헤드라이닝이 앞으로 넘어옵니다. 중간에 누르시면 유리도 헤드라이닝도 다 멈춥니다. 얘는 눌러서 핀 조명 양쪽으로 켜시는 거, 얘는 전체 등 다 켜주시는 거, 뒷좌석까지도 다 들어옵니다. 얘는 우리가 문 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기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문을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걸 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불 들어오지 않게끔 해놓으셔야 밤에도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이 실내가 밝게 비춰주겠죠. 그리고 하이패스의 음량 조절, 음량 5, 음량 0, 음량 1. 음량 1 정도가 듣기 좋아요. 그리고 얘는 혹시라도 선불 카드면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는 버튼이고요. 후불 카드면 그냥 후불 카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운전석 쪽과 요 앞에 있는 센터 패시아 쪽에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뒷좌석과 트렁크 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구는 문이 열려 있을 때, 잠금 해제되어 있을 때 누르시면 이렇게 푸시 타입으로 열렸다 잠궜다 하실 수 있고요. 자, 뒷좌석은 이렇게 앉으셨을 때 바로 왼쪽 보시면 열선 시트 3단 조절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가솔린 모드면 뒷좌석 컴포트 시트를 넣으셨을 때는 여기에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버튼과 함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도 여기에 다기능 암레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는 전동식 커튼까지도 넣었어요. 예전처럼 그랜저 IG 모델처럼 수동식 커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동식 커튼만 이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창문이 닫혀 있을 때 다시 창문 닫는 것처럼 한번 위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전동식 커튼이 올라오게 되고, 이제 한 번 더 내려 주시면 커튼만 내려갑니다. 커튼이 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내리는 버튼을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창문이 이제 조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버튼 하나로 창문과 커튼을 다 조절하시는 겁니다. 뒷좌석에 이렇게 C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충전 포트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옆좌석에도 워크인 디바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 뭐 어린아이라던가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실 때는 여기서도 이렇게 조절 다 가능하십니다. 얘도 릴렉스 컴포트 시트 가능하고요. 뒷좌석 뒷버튼 꾹 눌러주시면 릴렉스 컴포트 시트가 작동해서 이런 식으로 저절로 눕는데 중간에 누르시면 멈추고요. 다시 앞에 부분 꾹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는 스키스루 트렁크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트렁크와 연결이 가능하죠. 여기서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뒤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열리게끔 되어 있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거치할 수 있도록 살짝 디자인적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볼륨 조절도 가능하시고 이제 암레스트에서 이제 미디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끔 리모컨이 달려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컵홀더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 부분에 캘리그래피 등급은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 고급 베개가 장착이 됩니다. 뒤에 트렁크에 실려서 오는데요, 장착해 놓으시면 되게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이 차량의 트렁크 버튼은 현대 마크 안에 이 위쪽으로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삼각대를 거치하는 바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제껴서 내려주시고 삼각대 커버를 벗기셔서 여기다 껴주시면 혹시라도 밤에 트렁크만 열어 놓으셔도 뒤에서 라이트를 비쳤을 때 이 리플렉터 반사판이 저절로 반짝반짝 빛나서 좀 뒤에서 오는 차들이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트렁크를 전동으로 닫아주는 버튼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닫아주고 난 후에 문까지 잠궈버린다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제 조건이 시동이 꺼져 있고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내가 짐만 들고 다른 데로 가겠다라고 하실 때 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문까지 다 잠기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랜저 차량을 설명을 드렸고요. 블루링크라던가 또 디지털 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